이번에 대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4년 전에 청년 비례대표로 활동하면서 용인시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리고 개정도 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 사업에 있어서 좀 힘을 보탰던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분을 다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지역 사회가 키운 청년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출마했던 점이 큽니다. 경선에서 당원들이 어떤 점에서 박 후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 비례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저 친구 똘똘하고 열정 있고 패기 있게 잘한다 이런 부분이 좀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분들이 저 친구는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처인 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처인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무래도 제가 경선에서 이긴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현호 고등학교 신설을 공약을 내걸어왔는데요. 박 후보는 모현호의 고등학교 신설 어떤 입장이신가요? 전 무조건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95년생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모현 사는 친구들도 그렇고, 광주나 포곡 쪽으로 이제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저도 느끼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그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그 옆으로 또 계속해서 아파트 개발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좀 설립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의원이 되면은 임기중에 고등학교 설립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노력을 좀 해나갈 생각이에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발족식도 다녀오고 그리고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개최하는 간담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민분들은 지금 토지도 미리 이제 교육부 토지도 미리 찾아봐 놓고 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입성을 한다면 지금 민주교육감과 그리고 이제 시장 그리고 도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임기 내에 준공까지는 힘든데 계획까지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실시 설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이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뭐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작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나갔던 거였고 네. 그간에 왜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됐을까요? 이영희 의원 도의원님이랑 그리고 김윤선 의원님이 의회 차원 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 쪽이 그래도 교육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게 크니까. 그런데 거기서 온 답변서랑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교육부 쪽 태도가 약간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모현이 성남권이랑도 가깝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서울에도 더 가깝고 하기 때문에 크게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고등학교가 좀 이제 설립이 돼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포현, 모구, 유림일동 일단 중적 규제를 위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생활 불편을 많이 그동안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중적 규제 문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중축 규제는 24년 11월에 환경부 고시로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약 118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해제되면서 이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그나마 조금 덜 침해받게 되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한강수계로 지정되어 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안천 수질 문제가 아마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2030 하수도 기본 계획에도 지금 환경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하수도 편입 구역으로 좀 하루속히 조금 승인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성호구 지역에 특히 이제 유방동과 고림동 일대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좀 몰려있는 곳인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데요. 근데 이 주차장 같은 게 지금은 집가 상승으로 인해 주차장 한 면당 거의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대 연수를 지으려면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도 그 밀집 지역은 그게 해소되지도 않고 그 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다시 재건축이라 해야 되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움직이려는 모양새는 보이는데 사실은 일부 이제 고령층 분들이시죠. 그분들은 이제 내 삶의 터전을 떠나보내야 된다. 이런 좀 속상함이 많으셔서 이렇게 사업이 난간에 조금 부닥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 들어올 때 노 좋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켜오신 분들도 조금 배려하면서 같이 뭐 소규모 주택 개선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집수리 사업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속도를 올려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낙원을 받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워낙 높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여론조사 보면은 그거 좀 우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기대하는 부분도 민주당 후보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지금은 민주당 바람이 좋다, 뭐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어서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4선 의원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역에서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고 방심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뭐 유권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면서 인사드리면서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 선거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의 대표 공약 좀 한두 가지만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정비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가성거구는 구시가지도 어느 정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연불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 안길이나 뭐 소방도로나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다시 신설되거나 정비되지가 않으면은 그 마을들은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또 처인구의 호재들이 계속된 호재들이 있어서 집가 상승의 이유도 있는데요. 뭐 저는 그 부분들을 한 번은 새로 다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사실 용인시 기조가 어떻게 보면 성개발 후 계획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선계획 후 개발의 확립 기조를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성고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사랑하는 가성구구 주민 여러분, 사실 지금 민주당 바람이 좋다, 뭐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투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민주당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잘 헤아려 주시고 저도 꼭 입성하게 된다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현근택 후보 이렇게 잘 발 맞춰서 가성거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